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입추가 지났고 오늘이 말복이었죠.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205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은 미래 얘기입니다.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후딱 갑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먼저 세계는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EU, 중국 이렇게 세 개의 축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한반도는 통일이 되어 있을까요? 독일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을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은 구소련의 붕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주변국에게도 아주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 군비로 40억 달러를 요구하면 80억 달러를 기부하는 형태로 미국에 더욱더 살갑게 다가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다 보험인 셈이죠. 자,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동맹으로 비춰질까요? 우리도 미국에게 독일처럼 강력한 동맹으로 비춰져 있을까요? 중국이 구소련처럼 붕괴될까요? 시진핑의 장기 권력 집권력을 보면서 중국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경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의 성장은 눈부십니다. 아마 2050년엔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질서는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미 간 말폭탄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서울에서 난다. 중국은 사드를 철수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국정원 정상화이냐.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두고 여와 야가 상당히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계약 저지 TF도 꾸렸습니다. 1부와 2부에서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유한영 의원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국정원 계획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있으시죠? 문자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 오염된 달걀 어제 박시수 기자가 세계 경제 이야기해주면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산 빵과자 먹는 우리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3부에서는 사회안전소통센터의 안종주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뉴스 정면 승부가 새롭게 마련한 코너 밀리터리맨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북한과 미국의 거친 말싸움에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죠. 오늘 한미안보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만 불안한 안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국정원 개혁 저항 세력이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요즘 말들이 아주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MB정부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갔죠. 자유한국당이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정원 계약저지 TF를 구성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요. 국정원 출신이시고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김병기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적폐청산 TF에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무엇을 근거로 정치 보복이니 하면서 제동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결과물이 나오면 지난 9년간 정권을 운영했던 분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업무 자체가 비밀인데 이걸 외부에서 조사한다? 이거 법적으로 불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구성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관계를 좀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예. 국정원 업무는 비밀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만 비밀이고요. 이를 위반하면 보호받아야 될 비밀 업무가 아니라 척결해야 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는 국정원법 제14조와 10조에 의거해서
국정원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검사와 현직 직원들이 합동으로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파견된 검사들은 국정원 겸직 직원으로서 현직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게 되니까 네. 외부 조사니 불법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것입니다. 제가 뭐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계획위에서 적폐청산 제보도 바란다라는 그 홍보도 활동을 내신 것 같습니다. 안내 문자도.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를, 예. 그룹 발전위에서 하는 게, 적폐청산 TF에서 하는 것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다? 네, 적폐청산 TF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14가지 항목 중에서, 네.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단순히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고 네.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유린된 것입니다. 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될 것이고요. 예. 정권을 같이 운영했던 자유한국당도 국민들 앞에서 속고대죄해야 할 것이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네. 김병기 의원께서 국정원에 재직하실 동안에는 어떤 정부였습니까? 저는 87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예, 2006년까지.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하신 셈이네요.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그죠? 2013년까지요. 예, 2013년까지요? 네네. 예, 그러면 뭐 거의 한 30년 가깝게 근무를 하신 셈인데, 네. 예, 안에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적폐라 그럴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합리나 국정원의 임무와는 별개의 임무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었죠. 네. 그것이 다시 생겨난 게 불행하고 좀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생겨났다는 시점이 이명박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정원 TF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이 정권이 100년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에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한 100년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시는데 저희는 착각을 하지 않으니까 불법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위정자가 불법을 묵인하면 사실 그 자체로 공범이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공범이 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러면 14가지 적폐 의혹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해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겠다는 뜻인지 제가 반문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실지 참 저는 오히려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14가지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것이 댓글 사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그 블랙리스트 네. 사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위중하게 보는 것이 보수단체 지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걸로 저는 아는데.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간부의 청와대 비선 보고 사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이렇게 해서 14가지를 적폐를 규명을 해 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4개 모두 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여당 혼자로서 출발하는 지금 TF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정보위가 있으니까 국회 지금 우리 김병기 의원도 계시는 그 정보인데 네,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공동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간섭하는 행위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새로운 정황이 나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고되는 국정원 문건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도 내용으로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따로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간추린 보고서를 받았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볼 때 대통령께만 보고되는 보고서는 따로 있었지요.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은 뭐 과거 정부에 다 있었군요. 따로 있었죠.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대통령께 보고되는 내용들은? 대통령만 보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보고서죠. 그렇겠죠. 이제 그만큼 국가 안보 상황이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달 말 30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인 댓글부대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국정원 측에 이 국정원은 서둘러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당연히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2012년에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에 다량의 자료가 파기되었겠지만 국정원에는 아직도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해줄 자료가 참으로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원세훈 원장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세훈 원장이 사실은 정보 출신의 어떤 전문가이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정보 문외한이죠. 문외한이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국정원장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만약에 이제 여당 단독의 TF 이제 타스크포스가 이제 차려져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또 결과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온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또는 개혁에 필요한 자료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결국은 명명백백하게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그리고 증거 문서로 된 자료가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저는 바로 채택이 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미국 CIA 관계되는 어떤 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미국도 독립선언서 177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란 콘트라 사건 때까지 끊임없이 CIA의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정원이 어디에다가 방향성을 둬야 됩니까? 만약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 과거 원세훈 씨의 그런 비리,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내용, 청와대 보고 내용도 다 개혁의 대상이 되겠지만 네. 결국 그것은 미래의 어떤 방향점을 찾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예. 오로지 역량 강화죠.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외에서 무법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국가를 대상으로서는 어떠한 위법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정보기관이 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되겠지요.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런 내용이 실형을 선고를 받고 또 국정원 TF팀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실증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즉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겠죠.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고소를 하시고 소환을 받도록 하실 겁니까? 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만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 결과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우리가 안기부라고 부르던 그 시절부터 해서 국정원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행태를 놓고 보면 이게 조금 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깊게 한번 국정원 개혁의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이명박 정부 때 딱 스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는 상당히 축소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됐다고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고 가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이게 잘못하면은 사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다만 이 적폐 의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적폐 의혹을 비롯해서 전 정권 9년 동안 행해졌던 적폐 행위에 대해서 우선 명명백백하게 밝힌 후에 예. 그다음 필요하다면은
과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반추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라고 제가 특정한 인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정원장 한 분이 이 어떤 해외에서 이루어졌던 공작 사건에 직접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국정원이 음지에서 양지를 구축하는 곳인데 이게 어떤 인사적인 측면이나 또는 자기의 공과를 내세우는 쪽에 너무 어떤 파벌적인 요소가 강해지지 않았나. 아마 그런 적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공과가 있었겠지만 공은 취하고 관은 버려야 되겠죠. 민간인 댓글 부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500명 정도 구성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3,500명 별도로 온라인 여론조작팀이 추가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3,500이라는 숫자가 인원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IP 주소와 함께 하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사가 이제 중반 정도 왔으니까 조사관들의 노고에 성원을 보내면서 저희가 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현 현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들도 파견이 나오면 현직 직원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그런 직무하게 돼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균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하나의 적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정원 출신이시고 국회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국정원 계약처지 TF를 꾸렸기 때문에 이완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